만일 프랑크 감독이 원하고 또 토트넘도 팔 생각이 없다면 그냥 계약 연장해주고 아름다운 동행을 택하는 게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냐. 괜히 또 무리해가지고 또 이상한, 뭐 이적사가 생기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토트넘과 손흥민 양쪽 모두한테 좀 무난하고 행복한 그런 길이 좀 보이는데 굳이 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적료 얼마 벌겠다고. 네, 볼리스피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을 포스테코글루 감독 후임에 공식 선임했습니다. 한국 시간 6월 13일 낮에 발표가 됐고요.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3년입니다. 브렌트포드의 프랑크 감독 계약 파기 위약금을 1,000만 파운드까지 물어주면서 공들여서 데리고 온 선임이고요. 요게 이적료가, 그러니까 감독 이적료를 180억 원을 썼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채로운 선택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만큼 토트넘이 감독을 모시고 오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다. 프랑크 감독한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또 그만큼 또 이적료를 선수 이적 시장에 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자, 역대 프리미어리그 감독 이적료 최고액 그 탑5에 들어가는 굉장히 거액을 주고 데리고 온 겁니다. 포터 감독, 뭐 빌라스 보아스 감독, 엔조 마르스카 감독, 탑3에서는 첼시 감독들을 빼고는 유일하게 프랑크 감독 이적료가 포함이 될 정도로 토트넘이 큰 돈을 쓴 거고요. 토트넘은 이제 그 프랑크 감독 선임과 함께 브렌트포드에서 프랑크 감독이랑 같이 일했었던 코치진도 영입을 좀 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을 도와서 토트넘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좀 빠른 조직력을 구축할 수 있는, 빠르게 이 팀에서 자신의 철학을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밑거름을 쫙 깔아준 거죠. 이 중에서 그 수석 코치를 맡게 될 저스틴 코크레인 코치는 과거 토트넘 유스팀 코치 출신입니다. 그 뒤로 잉글랜드 국대 그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쭉 거쳐가지고 현재는 잉글랜드 대표팀 코치도 겸임을 하고 있어요. 브렌트포드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토트넘 와서도 아마 겸임을 하는 조건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수석 코치를 하면서 잉글랜드 A 대표팀의 그 투엘 감독 그 사단에서 코치로 일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즌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지금 현지에서는 프랑크 감독의 첫 임무가 손흥민과 로메로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요. 로메로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토트넘이 땄기 때문에 이적설이 조금 잦아든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리가 이적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요. 손흥민은 이제 계약 기간의 마지막 1년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손흥민 선수 나이까지 언급을 하면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전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들 하지만 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여전히 톱 선수고 레전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질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적료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레비 회장의 토트넘의 방침하고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뭐 이런 로직에 의해서 이런 이적설이 계속해서 지금 뭉게뭉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사우디에서도 계속 오퍼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새 감독이 주장이면서 살아있는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 거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주장은 거의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고요. 프랑크 체제 토트넘 예상 라인업을 꼽는 현지 많은 매체나 팬들이 손흥민 선수 이름을 좀 빼고 거론하는 경우들이 좀 적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손흥민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건 토트넘의 과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레전드고 뭐걸 떠나가지고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결국에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경향이 짙은 사람이고, 뭐 축구단의 회장을 오래 맡아왔기 때문에 축구클럽에 선수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팬들과의 어떤 교감, 또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알겠지만 그보다도 금전적인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짙기 때문에 팀에 필요한 선수라면 장기 계약으로 잡아두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팔 수 있을 때 파는 전략을 계속 써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5년 반 전에 토트넘을 떠난 에릭센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 데스크의 멤버였던.
이 친구가 이제 2013년 여름에 아약스에서 영입이 됐고요. 3년 뒤에 4년짜리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토트넘이랑 계약이었는데 그 사이에 재계약을 계속 안 했어요. 그러면서 2020년 여름에 이적료 없이 FA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이 그때까지 기다리질 않고 그 겨울 이적 시장에 그 여름 여기 그 직전 이적 시장인 이때 선수를 내보내는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적료를 2,700만 유로나 챙겼습니다. 에릭슨의 당시 나이가 28이었고 실력까지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낮은 금액이지만 계약 기간이 고작 넉 달 남은 선수였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장사를 잘한 거죠. 심지어 7년 전 영입할 때보다 거의 2배 가격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잘 써먹고 이적료 더 받고 판 거니까 대단한 거죠.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손흥민 선수 나이와 같다는 점에서 좀 참고할 만한 토비 알더베렐트의 이적 케이스, 이것도 지금 손흥민 선수 거치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한번 살펴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가는데요. 토비는 2015년 여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적료 1,600만 유로에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찾으면서 보니까 토트넘이 대부분 그 트랜스퍼 마르크트 선수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것보다 이적료를 덜 주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레베이 장이 장사를 잘하는 거죠. 아무튼 토트넘에 와서 4년 만에 4년 연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였는데 계약이 2년 남은 2021년 여름에 카타르의 알두하일에서 이제 오퍼가 오니까 글로 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6년 전 이적료에서도 손해를 크게 안 봤습니다. 32살 선수를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이 1년 뒤에 FA로 놓치는 모험을 강행하겠느냐, 이번 여름에 팔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적료를 좀 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요, 결국 주도권은 손흥민 선수한테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지만 이적료를 주고 데려가는 팀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적료를 주고 데려갈 팀은 극히 드물 겁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부상이 종종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토트넘이라 연봉이 실력에 비해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전히 리그 한 30위권에는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FA로 만약에 데려간다면 높은 연봉을 주는 것에 부담이 덜하지만 이적료를 주고 데려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뜻 나서는 팀이 많지는 않겠죠. 예, 게다가 앞서 그 에릭센이나 토비 케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레비 회장이 정말 손흥민 선수를 이번 여름에 내보내고 싶다면 이적료를 꽤나 받을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죠. 예. 게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교섭 대상자잖아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러니까 이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영국만이 아니라 해외 빅클럽들 역시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토트넘이 우리 레전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박수 치면서 뭐 이적료 없이 보내준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팔지 못한다면 그냥 팀에 남아서 1년 정말 뭐 잘 뛰기를 바란다고 해도 토트넘이 손해볼 게 없는 선수지 않습니까? 예. 올 시즌 토트넘이 더 침스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 대회를 다 병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더 귀합니다. 그래서 이적료를 만약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보내려고 억지를 쓸 이유가 없죠. 토트넘 입장에서는요. 계약기간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다는 거죠. 갈 곳을 정하는 것은 제한돼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유일하게 토트넘의 구미에 맞는 이적료를 제시할 때가 현실적으로는 사우디밖에 없다라고 보면 사우디를 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은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게다가 프랑크 감독은 손흥민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브렌트포드 시절에 굉장히 잘 써왔던 감독입니다. 3톱과 2톱으로 오가는 전술적인 유연성도 대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전술적인 어떤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선수의 존재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음부엠으로 대표되는 측면 공격수들의 득점력을 아주 뭐 잘 뽑아내는 그런 축구를 해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지우 선수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선수들의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높게 비중을 둬서 보는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뭐 경기 역적으로 보거나 경기 외적으로 보거나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을 팔고 싶어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팀에서 먼저 좀 내보내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프랑크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무조건 붙들고 가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내보낸다고 하면은 당장 한 시즌 손흥민만큼 해줄 만한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돈이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그 돈을 들여서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팀의 애정도 있고 또 새 감독까지 손흥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굳이 팀을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사우디 이적설 관련해가지고 변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쿠웨이트전 끝나고 가진 인터뷰에서 거치 문제를 저도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적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사우디행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기성용 선수가 국대 주장일 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중동만큼이나 엄청 돈이 몰려서 선수들한테 고액 연봉을 주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중국 이적설을 일축하면서 기성용 선수가 했던 얘기를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언급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서 사우디는 안 가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토트넘 남을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고 보고요. 그래도 만일 프랑크 감독이 원하고 또 토트넘도 팔 생각이 없다면 그냥 계약 연장해주고 아름다운 동행을 택하는 게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냐. 괜히 또 무리해가지고 또 이상한 뭐 이적사가 생기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토트넘과 손흥민 양쪽 모두한테 좀 무난하고 행복한 그런 길이 좀 보이는데 굳이 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적료 얼마 벌겠다고.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그게 단 1년 연장이라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한테 1년 연장 계약 정도를 제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나. 아무튼 유럽 챔피언인 토트넘입니다. 현재 새 감독과 새 출발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뭐 실력적으로든 라커룸에서도 완벽한 리더니까요. 좋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앞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뭐 저도 궁금하네요. 함께 지켜보시죠.